프로토의 영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담 루블리스 HG 프라모델입니다. 포즈가 일단 잘 잡힙니다. 그 이름을 보면 말이에요, 르플리스예요. 리을이 2번 들어가서 이거하고 안 맞아지니까 루플리스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스아트입니다. 우와, 멋있다. 약간 GL의 콘기스타 같은 그 필링이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완전히 다른 분이더라고요. 이번에 건담에 참여하지 않았던 디자이너가 2분 새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 루블리스하고 주인공 건담 에어리얼하고 이렇게 2대를 디자인한 분이 있고, 그 다음 파렉트라고 하는 그 사격형 기체 건담, 그걸 디자인한 분이 따로 계셔서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건담에 합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2분 중에 한 분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로 J 어쩌고라고 써있는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세요. 어떻게 읽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근데 그 프롤로그에서 등장했었던 건담 루블리스죠. 아직 본편이 방영하지 않아서 본편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롤로그에서는 실험기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백팩도 기본적으로는 장비된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체가 나오면서 높은 사람이 건담을 부정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압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주인공 기체인 에어리얼은 주인공이니까 건담일 수 있다고 치는데, 파렉트는 어떻게 된 걸까요? 건담이라는 걸 규제하기로 한 것 같은데, 파란색 건담? 그 건담은 왜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정보만 보면. 에어리얼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아마 이걸 개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건드 포맷이구나. 건드 포맷이라는 걸 좀 더 개량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에어리얼이 아닌가. 아무튼 이런 건프라입니다. 일단 포즈가 잘 잡힌다는 거하고, 핑크색이 좀 강렬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방식이 이거죠. 그 플라스틱 뒤쪽에 인쇄물을 놓고 그 위에 수지를 흘려 넣어서 굳힌, 이걸 무슨 성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술이라고. 인몰트 성형이던가? 인몰트? 가전제품이나 모바일 기기 같은 데서는 자주 보이던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에서 이런 걸 쓰는 건 또 기발하죠. 장난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장난감이라고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죠. 이거 진지한 스케일 모형이죠. 1대 144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있어요. 이게 초파는 센터가 안 맞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양 자체는 디지몬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안 켜진 상태의 카바도 있고요. 스티커도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지금 보면 은색인데 까보면 뒤쪽에 이건 검은색이죠. 발동되지 않은 상태라서 검은색이고, 발동된 상태도 인쇄된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이 인쇄된 스티커를 이 밑에 붙이면 이거하고 똑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스티커가 참 신기하죠. 양면에다 인쇄를 하고 거기에 접착제까지 발라져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기 눈같이 생긴 건 가슴 안쪽에 붙는 스티커입니다. 여기에 붙이면 부엉이처럼 보이게 됩니다. 마녀가 쓰는 로봇이니까 약간 부엉이 같은 그런 요소도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런 의도로 디자인된 건 아니겠지만.
프롤로그 재밌었죠. 생각보다 굉장히 발브레이브 1화 같았죠. 이번 작품 자체가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숙사로 캐릭터를 나누어 놓고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구도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해리포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 학원물하고 로봇하고 엮어놓은 그게 발브레이브 같다는 생각도 들고, 코드기아스랑 발브레이브 둘 다 각본가가 이번에 이 수성의 마녀 그 각본 하신 분이더라고요. C형 파츠가 빠졌습니다. 아무튼 본체하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건담이 등에 비트 스테이브라고 하는 장비를 백팩에 장비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분리가 되어서 끼우면 실드도 되고, 이건 라이플이죠. 그냥 이거 하나인데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변경됩니다. 외우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리시브건입니다. 리어 스커트에도 하나 달려있고요. 이렇게 또 끼워집니다. 조립이 잘 되는 편이고 분해도 잘 안 돼요. 튼튼하게 이렇게 고정해서 쉴드를 슬라이드식으로 커넥터에 끼울 수 있습니다. 빔 라이플 사격 포즈입니다. 이거 공개일이 9월 1일이었죠. 9월 1일에 2일인가요? 1일인가요? 그때 생일이었던 사람들은 기분 좋았겠습니다. 나딤 아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엘이 나이가 4살이었으니까 20대 초반일 수도 있습니다. 나딤은. 아무튼 나딤이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는 VTu버가 슈퍼챗 읽어주는 듯한 서비스까지 해줬습니다. 다리가 좀 짧아요. 여기가 좀 짧아요. 다른 건담들에 비해서. 자, 여기서 멋있는 건담 등장. 이 비율만 한번 주목해서 봐주세요. 좀 외계인 같죠? 뭔가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 놓은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건담 디자인인 거죠. 건담이 아닌 것에 건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건담입니다. 그리고 발목이 잘 빠집니다. C형 관절을 쓰면서 커버도 달아놓지 않은, 기본적으로는 30mm 미션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C형을 끼우고 커버를 하나 씌워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하고, 30mm 계열은 엔트리 그레이드 같이 좀 국소적인 부분에만, 라인업에만 사용될 줄 알았는데 HG를 먹어버렸어요. 앞으로 건프라의 기본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이게 대량 생산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긴 해도 좀 건성이거든요. 좀 건성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 나거든요. 가볍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접합선 수정이 완전히 극악의 난이도죠. 이거 맞물리는 라인이 다 생기니까. 그래서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나봐요. 머리 부분은 여기 한 번 더 움직이는 이런 볼 조인트고, 어깨 인출도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또 새로운 방식이에요. 볼 조인트 플라스틱을 가슴에 끼워서 이걸로 인출을 합니다. 건담만 그런 게 아니고 데미 트레이너라고 하는 양상기도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 양상기도 같은 구조더라고요. 새로운
그 이번 시리즈 자체 기본 포맷을 이렇게 가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갈죽 관절, 이건 철혈도 이랬었죠. 이건 고정이 좀 잘 되게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HG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계속 하나 봅니다. 허리는 가슴에서 돌아가고요. 여기에 큰 축도 있고 안쪽에 디테일도 로봇 중간 마디처럼 잘 생겼습니다. 이런 게 산업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슴 쪽은 앞쪽으로 볼 조인트가 끼워져 있는 HG 그 UC로 치면 리바이브 반 6전형 건담이라든지 그런 걸로 낯이 익은 방식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가동하고요. 허벅지 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츠가 이 고관절 부분이 한 덩어리예요. 근데 이런 방식입니다. 처음 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굴을 받아주는 부분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 오목한 형상이라서 딱 끼우면 구가 약간 안으로 들어가면서 맞물리게 되는 무릎 커버가 따로 가동합니다. 아까 봤던 C형 관절로 가동하는 발목하고 발도 앞부분이 따로 분리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은 밋밋한 편인데 디테일이 없진 않아요. 여기에 원형으로 된 디테일도 재밌네요. 노즐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발은 끼우는 방식 때문에 중간 부분이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슬라이드라고 대놓고 보여주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골다공증이 많이 있고 새로운 디자인을 이렇게 보니까 뭐 조립했을 때 만족도는 큰 편이었습니다. 신선한 감도 있고 30mm 만드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리고 건프라라고 놓고만 보면 조금 중량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단단한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30mm의 그 흐느적흐느적하는 그 가벼운 프라 느낌, KPS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묵직함은 없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무거워 보였는데 프라모델로 만들면 되게 가벼워 보입니다. 표면에 무광 처리되어 있는 것도 가벼워 보이는 거에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니에서는 무광은 아니잖아요. 반광에서 유광이잖아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만들면 반광 상태에서 무광으로 갈지 그 탑코트를 뿌릴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금형을 다 부식시켜 가지고 다 이 무광 처리를 해서 만들어요. 이 표면이 깔끔해서 지금 무광이 아니거든요. 코토부키와 프라모델도 다 요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을 가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조금 최근 프라모델은 무광을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빔 사벨입니다. 이펙트 색깔 예쁩니다.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거 그 에어리얼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PV하고 빔사벨 공개된 거하고 색이 달라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루브리스는 아직 사벨을 꺼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본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보면 멋있었을 텐데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약간 슬라이드 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올라가고 아주 건성으로 만들어진 기믹이긴 한데, 이게 올라가야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넣고 닫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드비트 라이플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발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끼워지면 빔 블레이드입니다. 빔 사벨도 두 자루 있는데 블레이드도 하나 더 있습니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실험기인데 평화적인 용도로 쓸 것처럼 할멈구가 그랬잖아요. 그 할멈이 할멈이 그랬잖아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근데 무기는 엄청 착실하게 날아놨는데 별로 너네들 우주 진출할 생각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걸로 지구 정복하려고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가 착실합니다. 이것도 전부 사격 무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평화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사격 무기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고 거기에 이것도 있고. 루블리스는 그 전투용으로 된 녹색 버전이 2대 있었잖아요. 그 녀석들이 그 제품이라고 하니까 군용인 것 같고 이쪽은 실험용일 텐데 실험용에다가 이렇게 무장을 풀무장으로 달아놓는다는 게 사상이 좀 의심갑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나중에 총소리 나면서 이건 좀 네타바레지만 죽은 것처럼 묘사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기억 같은 것만 그 데이터화되어서 에어리얼의 AI처럼 살아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많은 거고. 수성의 가르간티아도 그렇고 그것도 수성이었네요. 거기에도 주인공 레드가 그 로봇하고 막 여러 가지 대화하잖아요. 그런 걸 또 하게 된다면 좀 실망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쪽은 뭐 할머니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그냥 멋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 이런 건담이었다는 거. 디자인적인 면에서 재밌는 점이 눈 부분이요. 이게 사출되어 있어요. 눈이 지금 스티커 안 붙인 상태입니다. 녹색 상태고요. 여기 클리어 파츠로 이마 부분도 끼워 놓았고 발칸포도 보이고 이마 위에 있는 센서도 녹색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 뒤통수는 분할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는 스티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 부분도 스티커로 다 씌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씌우고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조립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색으로 먹선 넣은 거 정도 그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회색 먹선 어울리네요, 이 기체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블리스였습니다. 바이.